또 터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전 세계에 관세 10%를 때렸고 같은 날 저녁 또 15%로 올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내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든 내리든 당장 내일 장을 봐야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6달 뒤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직장, 투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수출 실적, 심지어 환율까지. 오늘 이 사건이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격차가 그 연결고리를 끊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도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 판을 제대로 읽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이 더 깊이 파고드는 힘이 됩니다. 압도적 실력, 독도적 시선, 초격차입니다. 자, 그럼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1일 미국 동부시각 오전 10시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정문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거운 건물입니다. 이곳엔 카메라가 없습니다. 생중계도 없습니다. 오직 판결문만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검은 법복에 9 대법관이 착석하고 법정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백발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금액도, 기간도, 범위도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6대 3.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2명,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트럼프가 직접 골라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자기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판결이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즉시 접속했습니다. 고서치와 베럿은 오늘 미국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낸 카바노, 토머스, 엘리토를 나의 새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사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서울 청와대 상황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을 가로질러 관계부처 장관들이 집결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500조 원의 운명이 그 방에서 다시 계산되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 하루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월 21일 오전 미국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같은 날 오후 트럼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 포고령 서명. 2월 24일 발효 예고. 같은 날 저녁 트루스 소셜 긴급 게시. 10% 관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로 즉시 인상한다. 여기서 잠깐. 무역법 122조가 뭔지 아십니까?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문을 닫자마자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단번에 꽉 채워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IEPA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더 교활하게. 여기서 외신들이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한 숫자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조세재단이 집계한 현재까지 IPEA 관세로 거친 세수 1,600억 달러, 우리 돈 231조 원입니다. 이미 낸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수년 동안 법정에서 환급 문제를 다투게 될 것입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 서 있을까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우리 돈 500조 원.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으니 이 약속 안 지켜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하나, 이 투자 약속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MOU 형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상당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고 베선트 재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둘, 자동차 25%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합니다. 한국 대미 수출 1위 품목,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이라 꿈쩍도 안 합니다. 셋,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됩니다. USTR 그리어 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향후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쿠팡 역차별 논란부터 디지털 플랫폼 규제까지 조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상호 관세는 사라졌지만 한국을 옥죄는 손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데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더 짓고 있을까요? 그들이 맡은 진짜 돈 냄새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 미국 해군입니다. 2026년 미국 의회 확정 예산, 함정 건조에만 36조 원, 함정 유지보수 MRO 예산에만 24조 원. 이 돈을 한국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 국내 최초로 미 해군 MRO 사업 수주, HD 현대중공업, 미 해군 칠함대 보급함 수주, 삼성중공업 미국 조선사와 MOU 협약, 거제도가 미국의 병기창이 됐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금 전투함 블록 생산까지 한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약이 풀릴 경우 연간 3조 6천억 원 시장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전장, 미국 전력망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공식 통계, 미국 송전선의 70%, 25년 이상 노후, 변압기 평균 연령 40년 초과, 납기는 최대 4년, 수입 의존도는 80%. 그리고 이 썩어가는 전력망 위에 오하이오주에 48조 원짜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발전은 되는데 전기를 보낼 선이 없고 변압기가 없습니다. 그 저기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HD 현대일렉트릭 엘라베마 공장엔 쉬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300톤짜리 525kV 초고압 변압기를 공장 안으로 들어온 철로 위에 직접 싣느라 전 직원이 특근 중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변압기 공장 중 유일하게 공장 내부까지 철로를 깔았습니다. 납기를 일주일 단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장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때만 납품해달라는 문의에 우리가 철로를 깔았습니다. 5년치 물량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미국 변압기 시장 점유율 20%, 진출 15년 만에 현지 1위,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 합치면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겼습니다. 독일 지멘스, 미국 지이버노바가 각자 10%에서 발을 구르는 동안 한국이 미국 전력망의 절반을 조용히 장악한 겁니다. 업계 한 관계자가 남긴 말, K 변압기가 없으면 미국은 블랙아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수백 조를 들어 미국 발전소에 심장을 짓는 동안 한국은 그 전력을 온 미국에 실어나를 혈관을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볼 수 없는 차이, 초격차의 본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한 날,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을 공개 공격하고 같은 날 저녁 더 높은 관세로 역공했습니다.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란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고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트럼프가 대법관에게 배신자라 외치는 그 시간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력망 40%를 먹어치웠습니다. 한국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칼을 겨누는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이 기회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